25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량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화지표를 작성하고 그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준비된 금의 양에 맞추어 화폐를 발행하던 과거의 금본위 제도와 달리 중앙은행이 별도의 금 준비 없이 화폐를 발행하는 오늘날의 관리통화제도 하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은 크게 공개시장 조작정책, 대출정책, 지급준비정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시장 조작정책은 중앙은행이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을 금융시장에서 사거나 팔아 단기 시장금리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사들이면 국채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되어 통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금융시장에 국공채를 매각하여 국공채를 매입한 금융기관이 현금이나 은행 예금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개시장 조작은 1830년대에 영국의 영란은행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에서는 1913년 연방준비제도의 설립과 함께 공개시장 조작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였으며 미국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도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가 진전되고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공개시장 조작은 돈의 양을 조절하는 주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공개시장 조작이 핵심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지급준비정책 또는 대출정책과 달리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금융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원리에 부합되는 정책수단인데다 그 효과가 금융시장을 통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파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개시장 조작은 실시 시기나 조작 규모 및 조건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어 신축적인 정책 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정책은 일반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돈을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은행에 빌려주는 돈의 양이나 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 제도는 중앙은행제도 초기에 은행이 기업에 할인해준 어음을 다시 할인 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재할인 제도라고도 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대출금리는 재할인금리라고도 합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대출 정책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고 곤경에 처한 금융기관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1997년 말경 외환위기로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지자 최종 대부자로서 일부 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에 대하여 10조 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84년 컨티넨털 일러노이 내셔널 뱅크의 대출 자산이 대량으로 부실화되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76억 달러를 대출하고 1991년에는 부실 경영으로 파산 위기에 직힌 뱅크 어브 누 잉글런드의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23억 달러를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급준비 정책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하여 예금 내의 일정 비율, 즉 지급준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취급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은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예금 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내리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고 시중의 돈은 늘어납니다. 지급준비율은 조금만 조정되더라도 국가 전체의 돈의 양이나 은행 경영에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자주 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출처는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입니다.